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 사산책. 이번 편에서는 역사적으로는 제국주의적 영토확장이라는 비난을 받기는 하였으나 미국이 일약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된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경과와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남북전쟁 이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한 미국이 철도 개발과 서부 확장 정책으로 인디언의 땅을 쏙쏙 점령해 나가자 이른바 뉴프론티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19세기 말이 되어 급속히 발전한 미국의 산업은 이제 미국도 충분히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동시에 미국도 당시 세계의 강대국 사이에 유행하던 제국주의의 논리에 따라 유럽의 다른 강대국처럼 식민지를 거느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해군 장교 마한이 역사에 미친 해군력의 영향이라는 책을 써서 이러한 여론에 더욱 불을 지폈으며, 이에 자극받은 정치인과 언론은 보다 적극적인 대외 정책과 군사력 건설 정책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사력의 뒷받침이 필요하였던 미국으로서는 남북전쟁이 끝난 후 2만 8천 명 규모로 감축된 정규군으로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한편 맥킨리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이룬 하와이 합병은 미국의 태평양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대서양 진출의 관문인 카리브해는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게 카리브해의 스페인 세력은 목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세기 멀로 대통령에 의해 제창된 멀로주의, 즉 미국이 유럽에 개입하지 않을 테니 유럽도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주장은 쿠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투쟁을 지지하는 논리로서 작용하였습니다. 이미 1853년에 미국은 쿠바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스페인에게 전했지만 스페인의 강한 반발만 불러일으킨 바 있었지요. 루이지애나 영토를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방법이 쿠바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895년 쿠바에서 스페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고 독립을 성취하고자 하는 소규모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쿠바의 독립군은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정과 무기 지원을 받고 있었지요. 하지만 1896년 쿠바에 새로 부임한 스페인군의 사령관 발레리아노 웨일러 장군은 독립군을 일반 민중들로부터 격리시켜 독립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독립혁명을 진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격리작전의 일환으로 1897년 말 30만 명 이상의 쿠바인들이 스페인군의 집단수용소로 강제 수용을 당했던 것입니다. 스페인군이 쿠바인을 강제적으로 수용했던 집단수용소는 배고픔과 질병에 소굴이 되어 단기간에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지요. 미국으로 탈출에 성공한 쿠바인들이 스페인군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알리자 미국인들은 분노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궁지에 빠진 쿠바의 독립운동 세력이 미국에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미국의 여론은 멀로 독트린에 따라 쿠바의 독립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지요. 동시에 쿠바와 대규모의 투자 및 무역 관계를 맺고 있었던 미국으로서 카리브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쿠바를 이 기회에 병합해버리자고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지요. 그래서 맥킨리 대통령도 의회에서 스페인에 대한 전쟁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신문왕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와 조지프 퓰리처 등도 순전히 상업적인 목적에서 스페인과의 전쟁을 열렬하게 지지하였습니다. 이들은 남북전쟁 당시 전쟁을 보도하는 기사로 판매 부수를 경이적으로 늘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언론은 전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쿠바 혁명 세력이 스페인군에게 고전하고 있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연일 보도하였지요. 그리고 이미 쿠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하였으며 나머지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스페인군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부각시켰지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 신문들은 스페인군 사령관 웨일러를 도살자라고 비난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을 경쟁적으로 다루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쿠바 사태에 개입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침내 1898년 1월 쿠바의 아바나에서 친스페인파 쿠바인들이 스페인군 웨일러 장군의
비판적인 지역 신문사 세 곳의 윤전기를 파괴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수도 아바나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함정 메이노와 육군 병력을 아바나에 주둔시킬 것이라고 스페인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1898년 1월 25일 메이노가 아바나항에 도착하여 정박하였으나 쿠바 독립군과 스페인군 간의 전투가 계속되던 2월 15일 원인 모를 폭발로 메이노가 침몰하여 해군 26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스페인군은 이 폭발의 원인이 내부 폭발이었다고 발표했으나 미군은 스페인군이 설치한 기뢰에 의한 것이라고 워싱턴에 보고하였지요. 이후 총 4번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폭발의 원인을 조사하였으나 조사위원회는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스페인과 미국의 조사 결과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전쟁을 개시할 명분이 필요했던 미국 정부에게 사고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았지요. 결국 미국은 이 사고를 명분으로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언론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스페인에 대한 비난 기사를 경쟁적으로 실으면서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을 부채질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루어진 1971년의 재조사 결과 메이노 폭발은 함정의 보일러실에서 일어난 사고로 스페인군의 소행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또 199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주도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기뢰가 배의 폭발을 초래했다는 이전의 미국 측 조사 결과는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초기에 맥킨리 대통령은 쿠바의 독립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던 스페인에게 만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선에 그쳤지만 맥킨리는 의회와 미국민에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맥킨리는 마침내 1898년 4월 무력 개입 의사를 밝혔지요. 이에 따라 의회는 선전포고에 준하는 쿠바의 해방 및 독립을 위한 세계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1898년 4월 2일 미국 스페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다른 모든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전에 임했지요. 28,000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었던 육군은 전쟁 선포 후에야 지원병을 모병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자신하였던 것은 해리슨 행정부 때부터 추진하여 온 해군 육성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 해군이 스페인 해군보다 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오래지 않아 미국 해군은 강력한 해군력을 동원하여 쿠바의 관타나모만을 쉽게 점령하였으며 그곳을 전진기지로 하여 해상을 쉽게 장악했습니다. 한편 스페인의 세르베라 제독이 지휘하는 스페인 함대는 4척의 장갑 순양함과 3척의 수레정으로 편성되어 쿠바의 산티아고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미군은 한 개 군단 규모로 산티아고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14일에는 산티아고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스페인군은 지상군 26,000명이 산티아고를 수비하고 있었으나 해군력이 거의 상실되자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 2주일 만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쿠바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지요. 조지 두이 제독이 이끄는 미 해군의 동양함대가 필리핀 마닐라의 스페인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야간 공격으로 마닐라를 장악하고 스페인 군함을 모두 격침시켰지요. 이 공격에는 아기날도 휘하의 필리핀 독립군도 가담하였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었던 스페인군은 연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필리핀과 쿠바 두 섬에서 미군에 밀려 패퇴를 거듭하던 스페인은 1898년 8월 13일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4개월 만에 미국과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898년 12월 10일의 파리 강화 조약에 따라 스페인은 쿠바와 함께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카리브해의 식민 영토를 미국에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스페인에 2천만 달러를 지불하여 스페인의 체면을 살려주었지요. 이 전쟁의 결과 미국은 새로운 식민지를 얻게 되었으며 일약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지는 해가 되는 비운을 맛보아야 했지요. 미국은 해군주의자 마한의 소원대로 카리브해를 미국의 호수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태평양 너머
아시아로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일약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된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경과와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